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라는 그 해협에 봉쇄한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여기를 봉쇄하겠다라는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를 이제 봉쇄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큰 타격을 입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상승하게 되겠고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도 이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것이 이제 민감하게 판단하는 부분이죠. 국내 경제 문제, 물가 상승 문제, 뭐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음으로 해서 어떤 유가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계 경제를 통체적으로 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반전, 반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지금 좀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봉쇄가 계속될 경우에는 뭐 미국을 비해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부담을 겪게 되겠지만 이란도 이거는 일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자폭행위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음성적으로 수출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전하게 막아버린다거나 특히나 이제 최악의 경우 기뢰라는 것을 깔아가지고 배까지 못 다니게 다니는 이것은 이란으로서도 이제 자폭행위죠 스스로가. 그리고 전 세계를 로부터 아주 비난을 받았고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 카드는 이제 최후의 카드이기는 하지만 결코 제가 봤을 때 이란에게 좋은 여론을 형성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주변국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카드도 그렇고 마땅치가 않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 이란의 입장에서는 계속하면서 미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미국을 이제 비판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물론 미국 내에 지금 뭐 반전 여론도 있고 이 전쟁에 찬성하지 여론도 많겠습니다만 이란으로서도 이것은 뭐 딱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뭐라 할까요? 우리만 혼자 지지 않겠다. 우리만 혼자 망가지지 않겠다. 뭐 그런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그 이란 최고 지도자 장기 집권을 한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이 사망 소식에 이란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어떻게 반응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하메네이의 어떤 뭐랄까 인권 탄압, 뭐 특히나 여성에 대한 인권 탄압 같은 게 많이 심했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는 사람들은 이번 하메네이가 죽은 것을 축제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란 그 동포 커뮤니티라 할 거예요. 이란 거주자들 커뮤니티는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반대로 이제 종교적이거나 현재 뭐 하메네이를 뭐 친정부 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애도의 눈물 거의 뭐 자신의 어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세와의 지금 전쟁 분위기인데도 이란 사회가 지금 극명하게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란은 외부와도 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부 상황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불안하게 좀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하메네이 사망으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히잡을 벗어 던지면서 환호하는 여성도 있는 반면에 광장에 모여서 굉장히 그 애도를 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의 반응이 더 많다고 좀 보세요? 굳이 따진다면 저는 그래도 하메네이의 사망을 좀 좋아하는 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만 해도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시작됐던 시위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나 강경진압,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반감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한의 감정까지 있는데 그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란 현 국민 안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평화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 어쨌든 발을 담근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본인 SNS에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 연설을 올렸는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번 이란 공습을 통한 목표, 미국의 최종 목표는 뭔지 좀 먼저 들어볼게요, 위원님. 최종 목표는 적어도 베네수엘라와 뭐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제 신정 체제를 일단 유지하면서라도 자신과 대화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단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일단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체제는 유지하되
미국과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예. 인사만 넣겠다. 인사만 넣겠다 해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도 했는데 또 그런 사람들 또 상당수 또 죽었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번 공습으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일단은 아직 이란의 최고 지도자 권력이 이제 공백인 상태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 처음에 그런 걸 생각했을 것 같고 정 안 된다면 그야말로 체제를 완전 교체하는 것. 그러니까 이슬람 신정체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군이 이제 들어간다거나 뭐 네.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것이 좀 의미심장했던 게 뭐냐면 시위를 진압했던 군경 아니면 이제 전쟁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군경과 혁명 수비대는 무기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제 면책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대신 싸우면 이제 죽음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 국민들과 이제 선을 거서 얘기를 했죠. 이란 정권과 이란 국민을 선을 거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테니까 일단 이란 국민들은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작전이 끝나면 그때 정부를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를 접수하라. 네, 정부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한번 다시 재점화해서 아하. 우리가 뭐 당신들을 진압했던 그러한 뭐 군인이라든가 혁명 수비는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거리로 나와라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때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톤 터치가 우리가 일단 군사적으로는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 정치적인 문제는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한번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또 성공할 것인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또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로까지 연결될 것인가 안착할 것인가는 두고 볼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정체제에서 인사만 심을 것인가 아니면 이 체제 자체를 바꾸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예.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지상군 투입 가능성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은 뭐 지상군 투입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전 발언을 고려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전혀 원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미국의 지난 중동 정책을 봤을 때 지상군을 투입했을 때 별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지상군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이란 정부를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좀 보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란 현 정부, 지금 미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더한 이제 압박을 강화하는 우리가 더 추가적인 강력한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수사로도 보이게 하는데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만약에 투입한다면 예. 제가 봤을 땐 특수부대 정도는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상군 투입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신중한 입장을 볼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장기 집권, 뭐 핵 개발하면 떠오르는 정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인데 예, 그렇죠. 이란에 대한 이번 군사 행동이 혹시 북한 등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거슬러 올라가면 1월 달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마두로도 이제 제거를 했고요. 네. 이번에 또 대규모의 공습을 통해서 하메네이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두 국가들과 다르게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김정은이 안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란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저렇게 당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줘서 북한은 오히려 우리는 핵을 절대 이거 갖지 않아야 되겠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김덕일 연구위원과 미국의 이란 공습 또 그 여파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